이제 배웠던 것들 복습을 한번 했고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데르발스 이퀘이션 상태 방정 형식은 우리가 부피에 대한 3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V의 3승 빼기 B 플러스 P분의 RT V바의 제곱 더하기 P분의 A의 V바 빼기 P분의 AB 이퀄 0 이렇게 해서 몰랄 부피에 대한 3차식으로 우리가 전개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3차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우리가 더 해보고 싶은 것들은 뭐냐 하면은 크리티컬 컨스턴트라고 부르는 것들, 우리가 임계 온도 그 해당 지점에서 임계 압력 PC, 그 다음에 임계 부피, 임계 몰랄 부피 VC의 바, 그 다음 임계 온도 TC, 이런 크리티컬 컨스턴트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기체들은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로 인해서 각각의 특징적인 반데르발스 컨스턴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A, B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크리티컬 컨스턴트도 각각 기체의 어떤 고유한 성질이고 반데르발스 컨스턴트도 기체의 고유한 성질이니까 얘네들 둘 사이의 어떤 상호관계, 상호관계라고 하면 그렇고 뭐 어떤 관계식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탐색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 그 PV 다이어그램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PV바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생겼죠. 이렇게 오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임계점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의 모양을 보일 거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공존하는 구간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뭐 그림은 책에 있는 거를 보시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따라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두 상수들 세트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걸 이용을 할 거냐 하면은 바로 이 T 이꼴 TC 임계 온도에서의 PV 관계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럼 요 지점에서 요 임계 온도에서 압력과 부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하면은 V바 마이너스 VC를 했을 때 이거의 3승이 0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은 임계 온도에서는 우리가 삼중근 하나만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 수학적인 사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전개를 하면은 V바의 3승 3VC 바의 V바의 제곱 더하기 3VC 바의 제곱에 V바 빼기 VC 바의 3승 이꼴 0, 이런 식으로 이항 전개를 할 수가 있죠. 지금 방금 저희가 적은 여기 제일 마지막 식 스타라고 노테이션한 요 식은 T 이꼴 TC에서만 성립하는 식이에요. 맞죠? 그 온도에 따라서 삼중근을 가지는 지점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나타낸 여기에서만 삼중근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파란색 스타로 노테이션한 요 식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식들을 리프로듀스 할 수 있는 적절한 P와 적절한 T 값만 집어넣으면 모든 식을 제너럴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파란색 스타와 노란색 스타는 같아질 수 있습니다. 언제 같아지죠? T 이꼴 TC에서, 그죠? T 이꼴 TC에서 같아지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괜히 내려왔네. 우리가 이 식이 제너럴하게
같아지려고 하면은 요 앞에 있는 V3승, V바의 3승에 대한 개수 같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V바 제곱에 대한 개수도 항상 같아야 되고, 그 다음 V바에 대한 개수도 같아야 되고, 이제 뭘로 표시해야 되나? 네모. 이 상수항까지 싹 다 같아야지 두 개의 식이 항상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반데르발스 컨스턴트와 크리티컬 컨스턴트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V바 제곱에 대한 항이 같아야 되니까 이게 곧 VC의 반은 B 플러스 PC분의 RTC랑 같아야 되고, V바에 대한 1차에 대한 식도 같아야 되니까 이거는 3VC 바의 제곱은 PC분의 A랑 같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상수항에 대해서도 같아야 되니까 VC 바의 3승은 PC분의 AB로 같아야 된다. 이런 일련의 관계식 3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의 관계식으로부터 PC, VC의 바, TC가 AB랑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밑에 2개씩 V바랑 상수에 대한 거, 요거 2개 조합하면은 VC의 바는 3B라는 걸 유도할 수 있을 거고, PC는 3VC 바 제곱의 A니까 이거는 27B제곱분의 A. TC는 제가 자세한 과정은 안 적겠지만 27BR분의 8A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반데르발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크리티컬 컨스턴트와 그 반데르발스 컨스턴트의 관계식을 찾았듯이,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던 팽 로빈슨 이퀘이션이라든지 레들리 콩 이퀘이션에 대해서도 각각의 식에 있는 특징적인 파라미터와 크리티컬 컨스턴트 사이의 관계식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연습하는 거는 제가 숙제 문제로 하나 넣어놨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네, 그럼 넘어가서 예제 16-4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계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실 수 있도록 남겨둘 예정이고, 이렇게 조금 개념 유도에 중요한 문제들은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압축인자 G, compressibility factor G도 임계점에서의 compressibility factor가 있겠죠. 그죠? GC로 정의되는 이 GC는 RTC분의 PC, VC의 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요 값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 방금 직전 페이지에서 각각의 크리티컬 컨스턴트를 A와 B에 대한 식으로 다 찾아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쭈루룩 다 대입을 해볼 겁니다. R분의 1을 두고 27 B제곱분의 A, 요게 PC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VC 바에 대한 부분이 3B, 그 다음 마지막으로 TC에 대한 부분이 8A분의 27 BR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은 상수들이 A 날아가죠. 그 다음에 B 스퀘어 날아가죠. R 날아가죠. 남는 게 27도 약분되는군요. 그럼 남는 게 8분의 3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징적인 숫자 하나만 남습니다.
이거 좀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compressibility factor GC를 계산을 했더니 지금 그냥 숫자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어떤 기체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 있지 않죠. A, B 다 사라졌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어떤 기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던지 간에 이 크리티컬 컨스턴트 값에서 봤을 때에는 걔네들의 거동이 전부 다 동일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산소 기체가 됐든 수소 기체가 됐든 뭐 수증기가 됐던지 간에 압축인 그 이상 기체에서 벗어난 정도를 G라고 정의하잖아요. 그게 크리티컬 컨스턴트에서 봤을 때에는 모든 기체가 거동하는 게 비슷하다. 그러면은 얘가 반데르발스 이퀘이션의 특이한 성질이냐? 그게 아니에요. 레들리 콩 이퀘이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해볼 수가 있고 그때의 GC 값은 0.333 정도로 나옵니다. 이 반데르발스 이퀘이션을 가지고 계산했던 식이 8분의 3, 즉 0.375였잖아요. 레들리 콩 이퀘이션 식의 모양이 사실 상당히 다르죠.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GC라고 하는 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0.375, 0.333 꽤나 유사한 값이 얻어지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뭔가 어떤 하나의 현상을 묘사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궁극적인 지점에 갔을 때는 좀 잘 코릴레이션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딱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은 바로 다음 섹션에 넘어가서 다루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를 확인을 해 보시고 싶으시면은 우리 교재에 있는 테이블 16.5를 좀 보시면 됩니다. 테이블 16.5를 보시면 서로 다른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거동하는 그 GC 값의 거동이 상당히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6-4로 가서 16.4절의 제목은 반데르발스 이퀘이션이랑 그리고 레들리 콩 이퀘이션 모두 다 어떤 규칙을 어떤 법칙을 만족을 하고 있는데 그 법칙이 어떤 거냐 하면은 obey law of corresponding states. 어떤 그 corresponding states라고 부르는 규칙 혹은 법칙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두 기체 상태 방정식 모두 다. 그래서 corresponding rule, corresponding law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이 단어를 어디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냐 하면은 양자역학이랑 고전역학이 굉장히 달라 보이는 서로 다른 세계를 다루고 있는 학문 같지만은 양자세계에서 입자의 크기를 엄청 키워가다 보면 고전역학의 결과로 수렴하고 고전역학의 결과를 아주 작은 입자에 대해서 가다 보면 이거는 설명이 약간 꼬였네.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전역학의 세계는 아무리 줄여가도 양자역학으로 가지 않죠. 네. 그거는 성립 안 합니다. 양자역학의 세계를 엄청 키워가다 보면 고전역학에 수렴한다, 대응된다, 뭐 그런 정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데르발스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더 써보도록 할게요. 반데르발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면은 P 더하기 V바 분의 A, V바 제곱분의 A, V바 마이너스 B 이꼴 RT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반데르발스 컨스턴트 A랑 B는 모두 다 크리티컬 컨스턴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식이 P 더하기 V바분의 제곱 3PC VC 바의 제곱 V바 마이너스 3분의 1 VC의 바 괄호 닫고 RT 이렇게 쓸 수 있죠. 반데르발스 이퀘이션 내에서는 위의 식과 아래 식은 완전하게 동일한 식입니다.
동일한 식이고, 그럼 우리는 이 식에다가 좀 어떤 짓을 해볼 거냐 하면은 양변을 PC, VC의 바로 한번 나누어 볼게요. 나눠서 그 왼쪽식, 이 등식의 왼쪽 부분에는 PC를 여기 앞쪽 부분에다가 나눠주고 VC 바는 오른쪽 부분에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식이 어떤 식으로 될 거냐 하면은 PC분의 P 더하기 V바 제곱분의 3VC 바의 제곱 빼기 VC의 바 분의 V바 빼기 3분의 1 이꼴, 우변에는 그냥 그대로 통째로 나눠주면 되겠죠. PC, VC의 바는 RT,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바로 직전에 했었죠. 이그젬플 16-4에서 했었고, 이 PC, VC 바의 곱이 뭐랑 똑같았죠? PC, VC 바의 곱이 8분의 3 RTC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직전에 페이지에서 했었죠. 그래서 8분의 3 RTC분의 RT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변은 정리하고 나면은 R 약분하고 날아가면 3분의 8 TC분의 T라고 하는 값이 남고, 그래서 이제 좌변 우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크리티컬 컨스턴트 분의 그 물리량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면 PC분의 P,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물론 역수가 취해져 있지만은 VC의 바분의 V바, 그죠? 여기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는 reduced quantity, 뭐 환산량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리량을 정의를 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환산량 XR이라고 하는 거는 크리티컬 컨스턴트 분의 해당 물리량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뭐 P가 될 수도 있고 V 바가 될 수도 있고 T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reduced quantity를 도입을 하면은 반데르발스 이퀘이션을 새로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텀은 PR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은 역수가 되겠죠. VR 바분의 3 VR 바 빼기 3분의 1 이꼴, 우변에 이거는 3분의 8의 T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reduced quantity를 이용을 해서 반데르발스 이퀘이션을 써봤더니 어때요? 여기에 지금 A, B 그런 기체의 특징적인 상수들이 남아있나요? 하나도 없죠. 그죠? 이 식은, 그래서 이 식 자체는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우리가 유니버설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corresponding law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다양한 종류의 기체가 있고 걔네들의 상호작용 방식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모두 다 모이는, 대응되는 하나의 규칙, 하나의 법칙이 있다, 그 뜻이고, 지금 우리가 반데르발스 이퀘이션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형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그젬플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책에 그냥 설명으로 나와 있는 이그젬플인데, CO2 기체와 N2 기체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CO2 기체와 N2 기체는 상당히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진 화합물이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압력, 부피, 그 다음에
온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CO2는 14.3 기압이고 부피는 1.9 리터 퍼 몰이고 온도는 456 켈빈이라고 해보고 N2에 대해서는 6.58 atm, 부피는 1.8 리터 퍼 몰, 온도는 189 켈빈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얘네들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온도도 다르고 부피 차지하고 있는 몰 부피도 다르고 압력도 완전히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지만 얘네들을 각각의 크리티컬 컨스턴트로 나눠 가지고 리듀스드 퀀티티로 보면은 VR 값은 20이고 TR 값은 1.5고 그래서 PR 값도 0.196으로 두 기체 모두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각각의 기체들이 얘는 14.3의 압력을 가지고 있네, 받고 있네, N2 기체는 6.58 기압을 받고 있네, 그렇게 생각을, 서로 다른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체라는 녀석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걔네들의 거동하는 걔네들의 거동을 묘사하는 규칙은 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은 크리티컬 컨스턴트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값에서부터 얘네들이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지가 얘네들의 거동을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각각의 디테일한 숫자들이 아니라 이 환산값들, 얘네들이 결국에는 지금 크리티컬 컨스턴트에서부터 얼만큼 벗어나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PR 같은 경우에는 0.196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크리티컬 컨스턴트에서의 압력의 한 0.2배밖에 안 되는 그런 조건. VR이 20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크리티컬 컨스턴트, 크리티컬 포인트에서의 몰 부피보다 20배 더 큰 그런 환경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크리티컬 컨스턴트에서 내가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지에 따라서 기체의 거동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예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거죠. 어떤 기체들이 서로 다른 거동을 보일 줄 알았는데, 그리고 실제 우리 반데르발스 이퀘이션을 그렇게 적어 왔었는데, 근데 걔네들을 이렇게 어떤 하나의 유니버설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요 장의 내용, 요 섹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넘어가서 compressibility factor에 대해서도 law of corresponding state가 성립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RT분의 PV 바로 우리가 compressibility factor를 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반데르발스 이퀘이션을 지금 주로 리얼 가스를 묘사하는 주된 힘으로, 주된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걔를 적어보면 V바 빼기 B분의 V바 빼기 RT V바분의 A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각각의 반데르발스 컨스턴트들을 크리티컬 컨스턴트로 써주면은 V바 빼기 3분의 1 VC의 바 V바 빼기 RT V바분의 3PC VC 바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식에다가 분모 분자에 VC의 바를 나눠주고, 여기 전체 식에다가 VC의 바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뒤에 식은 전체 식에다가 TC의 바를 TC를 나눠주면 되겠네요. 분모 분자에다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마지막 식이 VR 바 빼기 3분의 1 VR 바 빼기
8VR dr분의 9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컴프레서빌리티 팩터 G라고 하는 녀석도 지금 살펴보니 반데르발스 이퀘이션을 가지고 쭉 유도를 해왔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A에 대한 거, B에 대한 즉 반데르발스 컨스턴트 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컴프레서빌리티 팩터라고 하는 것도 GR이라고 여긴 써야 되겠군요. 여기 쓸까요? 리듀스드 퀀티티로 나타낸 컴프레서빌리티 팩터도 역시 A, B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제너럴한 이퀘이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그림 16.10을 보시면은 리듀스드 프레셔 PR에 대해서 컴프레서빌리티 팩터 G를 했는데 대략 10종의 기체 나이트로젠, 메테인, 에테인, 에틸렌, 프로페인, 뷰테인, 카본 다이옥사이드, 워터 이런 10종의 다양한 기체들을 했는데 각종 TR에 대해서 그려보면은 TR 1.0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고 1.1, 2.0 이런 식으로 쭉 다 그려놨는데 10종의 서로 다른 기체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위에 다 똑같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혹은 여기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반데르발스 이퀘이션 기체의 거동을 묘사하는 그 이퀘이션 뿐만이 아니라 컴프레서빌리티 팩터 이상 기체에서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 인자도 기체의 종류와는 상관이 없구나. 기체의 각각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크리티컬 컨스턴트라는 그 특정 지점에서부터 물론 모든 기체마다 크리티컬 컨스턴트의 값은 다르지만 거기에서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지가 기체의 거동을 모조리 다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aw of Corresponding States는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5절로 갈게요. 16.5절은 제목을 같이 한번 보면은 Second Bilinear Coefficient가 이게 어디에 사용이 될 수 있냐면은 can be used to determine intermolecular potential.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비리얼 익스펜전에서 이상기체에서 벗어나는 가장 리딩 텀 세컨 비리얼 코에피션트 있죠? B2V 혹은 B2P라고 나타냈던 그런 녀석들 있잖아요. 이 녀석이 분자 간 상호작용, 인터몰레큘러 포텐셜을 나타내는데 혹은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즉,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 제가 자꾸 상호작용 말이 입에 배워가지고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리얼 이퀘이션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컴프레서빌리티 팩터 G를 RT분의 PV로 정의되는 이 G 값을 V분의 1 혹은 P라고 하는 전개 변수를 이용해서 익스펜전 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V바분의 B2V 혹은 V바 제곱분의 B3V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B라고 하는 것 아래 첨자로 2, 3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세컨드, 서드 비리얼 코에피션트다. 오더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V라고 하는 거를 써주는 거는 전개 변수가 V바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거는 우리가 꽤 나중에 배우게 되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챕터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기는 하는데 세컨드 비리얼 코에피션트는 투바디 인터랙션을 묘사하는 거고 B3V
서드 비리얼 코이피션트는 3바디 인터랙션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식의 의미를 곱씹어 보면은 G라고 하는 압축 인자가 1이라고 하는 이상기체 베이스 값을 가지고, 요게 이제 아이디얼 가스에서의 값이잖아요. 아이디얼 가스에서는 전부 인디펜던트 파티클이니까 상호작용이 없죠. 그냥 원바디만 있는 거죠. 그거를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실제 기체는 상호작용을 하니까 투바디 인터랙션을 집어넣은 거, 투바디 인터랙션을 포함한 게 첫 번째 보정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사실 투바디 인터랙션이라고 했지만은 투바디 인터랙션만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세 개가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경우의 수나 확률은 투바디보다 훨씬 작겠지만, 그래서 3바디 인터랙션에 의한 보정 텀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3바디 다음엔 당연히 4바디, 5바디, 그렇게 n바디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희망하는 건 뭐예요? 보정 텀이 갈수록 점점점 더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정확도에 따라서 나는 퍼스트 오더에서 적당히 보고 멈추고 싶다. 그럼 B2B에서 멈추면 되고, 조금 더 정확도를 올리고 싶다. B3V. 그런 식으로 그 모델에 들어가는 보정항들을 늘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개 변수가 그리고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첫 번째는 V4분의 1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이거를 P에 대해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 위에 나오는 세컨 비리얼 코이피션트들 사이의 상호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거는 제가 숙제 문제로 하나 남겨놨으니까 숙제 문제 16-36번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인터몰레큘러 인터랙션과 비리얼 코이피션트 사이의 상호라는 말을 자꾸 빼야 되는데, 상관관계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터몰레큘러 인터랙션 그리고 비리얼 코이피션트. 그래서 그 앞에서도 지금 우리가 봤지만은 비리얼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게 결국 압축인자 G값이 1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유죠. 그죠? 얘가 그러면은 분자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G값이 1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건데, 그럼 인터몰레큘러 인터랙션에서부터 우리는 비리얼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몰레큘러 인터랙션을 U라고 표현해 볼게요. UR. 그렇게 했을 때 B2V 값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 하면 마이너스 2파이 NA, 그 다음 적분을 하는데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UR KBT 마이너스 1 R 스퀘어 DR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교재 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일단은 그 식에 나오는 상수들부터 파악을 해보면 NA,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거죠. 아보가드로 넘버. 그 다음 KB, 볼츠만 컨스턴트. 이렇게 쓰고 나면 이제는 모르는 식은 없죠.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식들이에요. 알고 있는 뭐 상수고 변수들입니다. 이 식이 왜 이런 꼬락서니로 생겼을까?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본격적인 그 데리베이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인터몰레큘러 인터랙션이 없다, U 값이 0이라고 해보죠. U 값이 0이라는 거는 곧 무슨 말이에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 B2B 값이 분자 간 상호작용을 묘사하는, 분자 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G 값이 1에서 멀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한다면 얘가 0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인터몰레큘러 포텐셜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디얼 가스라는 이야기니까 B2B 값이 0이 나와야 됩니다. 실제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있는 식,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이 식에다가 U 부분에, 요 부분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0 집어넣으면은 익스포넨셜 텀 그냥 1로 남아버리니까 1 빼기 1은 0이죠. 그 적분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B2B 값이 항상 0이 되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단편적인 사실, 아이디얼 가스는 인터몰레큘러 포텐셜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그 식을, 그 한 지점을 대입해 봤더니 아, B2B 값이 0이 나오긴 하네. 그럼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한 지점에 대해서는 B2B라는 값이 인터몰레큘러 인터랙션을 묘사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지점만 보고 얘가 아, 그렇게 쓸 수 있겠구만,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죠. 그 전체 식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어디서 시작을 할 거냐면은 UR이라고 하는 거를 UR IJ라고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쓰는 걸로 시작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결국 R이라고 하는 것이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거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거리라고 하는 거는 두 입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I라는 입자와 J라는 입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다. 그걸 한 번 더 명확하게 짚고, 이걸 우리가 이제 페어와이즈 포텐셜이다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런 녀석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이어의 F 펑션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도입을 할 텐데, 이거는 사실 그 응집물리에서 나오는 그 유도되는 개념이라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따라가 볼 내용들은 아니지만, Fij라는 값이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U 빼기 1로 정의됩니다. 제가 그래서 뭐 개 중에 그냥 U라고 쓸 때도 있고 UR이라고 쓸 때도 있고 뭐 URIJ라고 쓸 때도 있고 하나 더 쓰면은 UIJ 그냥 이렇게 쓸 때도 있을 겁니다. 세 개, 뭐 네 개 모두 다 같은 노테이션이니까 제가 혹시라도 노테이션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헷갈리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 조금 뒤에 가면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장에서 배우게 되는,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되는 파티션 펑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미리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캐노니컬 파티션 펑션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n개의 입자가 들어있고 볼륨은 V이고 온도는 T인 그런 시스템이에요. 뭐 파티션 펑션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장에 가서 배울 건데, 이거를 그냥 하나의 어떤 함수,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다양한 물리량들을 계산해낼 수 있다, 그거 정도만 그냥 알아두도록 합시다. 여기에서부터 뭐 미분을, 뭐 부피에 대해서 미분하면 압력이 나오고, 뭐 온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뭐 엔트로피 나오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굉장히 재미있는 함수가 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 G라는 녀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n 팩토리얼 분의 람다의 3n분의 1의 q의 n. 사실 뭐 이 앞에 나오는 상수들은 뭐 정규화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가 지금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 캐노니컬 파티션 펑션 gn이라고 하는 거는 qn이랑 비례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qn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적분을 하는데 첫 번째 입자의 위치에서부터 n번째 입자의 위치까지 전부 다 몽땅 다 적분을 할 건데,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할 거냐 하면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u. 제가 u를 쓸 때 요렇게 조금 예쁘게 꼬불랑하게 쓰는 거는 페어와이즈 포텐셜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이렇게 각지게 쓰는 거는 토탈 에너지라고, 토탈 포텐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시스템 전체의 포텐셜. 그래서 뭐 얘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쓰자면은 변수가 R1, R2 해서 Rn까지 몽땅 다 포함하겠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를 짚어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을 할 건데, 우리 상황에 맞게 무슨 가정을 할 거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체라고 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다일루트한 시스템이죠. 그죠? 그래서 그 기체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인디펜던트 파티클에서 실제 리얼 가스로 가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텀들이 2바디, 3바디, 4바디 쭈루룩 다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2바디 정도까지만 고려하면 충분한 거예요. 굉장히 다일루트하기 때문에 세 개가 동시에 모여서 상호작용을 한다? 이거는 거의 없는 경우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 실험했던 것들, 유기화학 반응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은, 분자식 화학 반응식 쓸 때 보통 그냥 두 개 만나서 뭐가 나오고 두 개 만나서 뭐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이지, 세 개가 동시에 만나서 반응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그죠? 심지어 그 용액상에서도 그런데 기체상에서는 더 심하겠죠? 굉장히 다일루트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토탈 에너지 U를 근사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페어와이즈 포텐셜을 몽땅 다 더함으로써 전체 포텐셜을 근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세 개의 입자가 들어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얘네들 간의 상호작용은 2바디,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한 각각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노란색으로 나타낸 얘 세 개 전체가 하는 상호작용하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정한 다일루트 가스 상태에서는 이 노란색 부분의 기여는 크지 않다. 그냥 페어와이즈 포텐셜만 잘 더해도 토탈 포텐셜에 잘 근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u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u, 요 u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페어와이즈 포텐셜의 합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exp의 마이너스 베타 썸의 uij,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익스포넨셜 안에 지수잖아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베타의 서메이션 들어가 있는 게 지수인데, 지수 안에 들어간 애들을 더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얘네들 각각의 텀들을 곱한다는 말이랑 똑같죠. 무슨 말이냐면은
익스포넨셜의 x 더하기 y, 이거는 익스포넨셜의 x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x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y,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었을 수 있냐면은 이 서메이션이 아니라 이제는 곱하기 프로덕트 텀으로 쓸 수 있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uij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요 등식 넘어가는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지금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uij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제일 처음에 레이어 f 펑션이라고 그 관계가 있다고 정의를 했었잖아요. 한 번 더 써보면 f 펑션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u라고 하는 녀석은 f 펑션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의 1 플러스 f ij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파이의 1 플러스 f ij를 전개를 해보면, 얘를 전개를 해보면은 뭐 대략 이런 꼴이 나타날 거예요. 그냥 그 요걸 잠깐만 상상을 해보면은 1 플러스 f12 1 플러스 f13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뭐 70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머릿속으로 전개를 한번 해보면은, 일단은 상수 1에 대한 텀이 다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일단 1이 빠져나올 거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거는 fij 그냥 하나만 나오는 거, 요거 나오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곱셈이 들어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곱해서 져서 전개가 될 거니까 하나만 있는 애들도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ij 중복을, 사실 실제 시스템에서는 포텐셜이 1번과 2번 사이, 2번과 1번 사이 똑같죠? 그죠? R12라고 하든지 R21이라고 하든지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실제 계산을 할 때는 그거 중복되는 거 빼 이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중복 오케이 허락해주고 앞에 2팩토리얼 분의 1 나눠주면 되죠. 2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중복되는 거 반으로 반땅 쳐지니까 사라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맥락을 다시 살펴보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카노니칼 파티션 펑션의 qn, 실제 시스템의 에너지에 의존하는 부분,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계산을 하고 싶고, 요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식을 쭉 따라가 봤더니 저 초록색 부분이 요런 식의 f 펑션에 대한 값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 요런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장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는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2바디, 3바디, 4바디 다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필요 없고, 요 fij 두 개의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만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문제가 상당히 단순해졌죠. 그래서 qn을 다시 한번 써보면, qn을 다시 써보면 1번 입자부터 n번째 입자까지 쭈루룩 다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파이의 1 플러스 fij로 바뀌었고, 그리고 요 뒷부분을 메이어 펑션에 대한 부분을 전개를 쭉 해보면은 1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1에 썸의 fij 이렇게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해보면은 요거 약간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한 번 더 떼가지고 전개를 해볼게요. 요 지금 앞에 나오는 적분 부분을 이렇게 뒤에다 두 개에다가 각각 나눠서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텀부터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텀은 그냥 적분하는 거죠. 적분 그 안에 들어가는 적분 변수도 없죠. 아, 적분 변수 맞나 이게? 어떤 함수가 없죠. 그냥 R1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전체 공간에 대해서 적분, 그 다음 R2 뚜루룩 해서 Rn까지 전체 공간에 대해서 계속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얘는 뭐랑 똑같냐 하면은 이거랑 똑같아요. 그죠? R1, R2, R3 각각의 입자들은 독립적이니까 각각에 대해 독립 변수로 적분을 할 수 있죠. 그럼 뒤에 항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 얘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각각의 값이 이것도 V고 이것도 V고 이것도 V일 거 아니에요. 각각의 입자들을 전체 공간에 대해서 적분했으니까 부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부피의 n승이다. 첫 번째 텀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은 2 팩토리얼 분의 1에, 그럼 얘가 지금 Fij라고 했으니까 두 개 입자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을 본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i와 j에 관련된 i번째 입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ri와 j번째 입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rj 두 개의 적분 변수가 빠지고 나머지가 다 적분되니까 여기에는 앞에 나머지 것들은 비슷하게 보면은 V에 n-2승이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실제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쵸. 여기 지금 i와 j는 어떤 뭐 포텐셜이 관계된다고 하니까 걔는 그냥 적분하면 안 될 거고, 걔들은 빼놓고 나머지 n개 중에서 ry와 rj를 뺀 n-2개를 앞에 나온 얘네들처럼 적분을 해주면 V에 n-2승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ry와 rj를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은 두 개 입자를 이야기할 때 ri, rj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 둘 사이의 거리 rij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한 개 값은 이미 고정이 돼 있고, 뭐 ri가 됐든 rj가 됐든 하나는 고정이 돼 있고 나머지 하나가 상대적인 변수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이 둘 중에 하나는 고정이다. 그러니까 적분할 때 그냥 바깥에 빼서 적분해도 된다. 그래서 얘는 n-2가 아니라 n-1이 됩니다. 그래서 뭐 뒤에 나오는 적분들 쭉 써주면 되겠죠. 이미 이건 했으니까 ri, drj, fij. 그래서 요거를 밑에다가 한 번 더 써주면 2 팩토리얼 분의 1에 vn-1에 f 그냥 dr, fij 요렇게 그냥 간략하게 쓸까요? 요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요렇게. 이제 다들 지치시죠? 좀 집중력이 떨어져 가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vn을 잡아내 볼게요. v의 n승을 잡아내면 1 플러스 2v분의 2v라고 쓰면 약간 이상하네. 2분의 1에 v분의 1에 dr fij. 뭐 뒤에 사실 텀들이 더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적당히 여기에서 트렁케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등호가 아니라 비슷하다, 근사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얘가 결국에는 어떤 V의 n승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라는 값을 가지는데, 그게 이제 아이디어라는 값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유는 요 뒤에 나오는 녀석들 때문이고, 이게 이제 이상기체에서 얼마나 실제 기체가 그 거동이 벗어났는지를 나타내는 G를 이야기할 때 1 플러스 V 바분의 B2B, 요 부분에 해당한다는 거죠. 요거가. 그럼 요 식을 봤을 때에 B2B라고 하는 녀석이 2분의 1의 dr의 Fij구나. 페어와이즈 포텐셜을 다 적분한 것을 2분의 1 중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게 B2B 세컨 비리얼 코에피션트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랑은 조금 다르죠. 생긴 식의 모양이 다르죠. 특히 어떤 부분들이 다르냐 하면은 이 앞에 등장하는 마이너스 사인입니다. 분명히 식에서는 마이너스 사인이 따로 등장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사인을 여기서 도입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UIJ가 음수값을 가진다, 어떤 포텐셜 에너지가 음수값을 가진다라는 거는 시스템이 서로 밀어내고 있나요? 당기고 있나요? 어트랙션 하고 있는 거죠. 어트랙션 하고 있을 때 우리가 G값이 1보다 작아진다라고 지난 강의에서 우리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어트랙션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G값이 1보다 작아지려면은 B2B 값이 음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요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사인을 도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거 지금 거리에 대해서만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얘를 그거 뭐죠? 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가 아니라 스페리칼 코디네이트로 바꿔주고, 그러면은 XYG를 R 세타 파이로 바꾸고, 지금 우리가 가정하는 입자들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앵글에 대한 디펜던시는 없어서 세타랑 파이에 대해서 적분해 주고 나면 그게 결국 4파이를 곱해주는 거랑 똑같고, 그리고 적분 변수를 XYG에서 R로 바꿔주면은 R제곱 DR을 곱해줘야 되죠. 적인자로. 그리고 지금 한 개의 개개별의 입자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몰 단위로 이야기를 할 거면은 이 값에 NA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B2B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파이 NA에 0에서 무한대 Fij R제곱 dr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Fij가 결국에는 메이어 펑션이 인터몰레큘러 포텐셜과 어떤 관계식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U 빼기 1의 R 스퀘어 d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가 방금 썼던 식이랑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통계 연력학에서 나온 카노니칼 파티션 펑션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나온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들 첫 번째 시간 너무 힘들었죠. 네, 고생하셨고, 저희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 5분만 쉬고 10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컨 비리얼 코에피션트가 인터몰레큘러 인터랙션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배웠고, 그럼 이제 인터몰레큘러 인터랙션을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거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죠. 레나드 존스 포텐셜은 사실 굉장히 심플한 식이에요. 우리가 상호작용의 종류는 두 개라고 했죠. 어트랙션 아니면 리펄전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트랙션은 우리가 조금 거의 바로 뒤에 가서 볼 거긴 한데, 어트랙션은 R의 6승분의 1에 비례한다라는 게 식이 유도가 됩니다. 뭐 다이폴 환경에서 아니면 인듀스드 다이폴 환경에서 유도가 되는데, 이 리펄전이 사실 조금 골치 아픈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양자화학을 양자화학 때 이야기 안 했나? 계산학에서 이 시스템을 모델링 할 때에도 리펄전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사실은 조금 까다로운 텀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조금 러프하게 이 R의 6승보다만 크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어트랙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 에너지를 음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게 될 거고,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거리 R에 대해서 그려보면 어트랙션 텀이 이렇게 그냥 음으로 발산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모든 분자는 존재할 수 없죠. 그냥 일정 거리에 있는 것보다 다 가까이 붙어서 버리면 훨씬 더 안정하다는 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방지를 하려면은 리펄전 텀이 파워가 더 높아야 된다, 오더가 더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 6보다는 높아야지 얘가 이렇게 콜랩스하는 거를 밀어 올릴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컴퓨팅 파워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R의 7승, R의 8승 이거를 계산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R의 8승을 계산하려면은 R의 6승 값을 다시 6승근 취한 다음에 8승 해야 되는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얘를 한 번 더 곱하는, R의 6승을 한 번 더 곱해서 R의 12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펄전 텀은 R의 12승분의 1에 비례하도록 제한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인터몰레큘러 포텐셜을 우리가 R 12승분의 1에 C12 개수가 필요하니까 R 6승분의 C6 이런 식으로 식을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가 리펄전 파트, 뒤에가 어트랙티브 파트,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여기 들어가는 C10이나 C식은 각각의 기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컨스턴트 혹은 뭐 파라메터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겠군요. 어떤 일정한 값이 아니라 기체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파라메터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각각의 상수 이렇게 쓰면은 사실은 이 식이 이 그림을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 리프레젠테이션 하는지 감이 잘 안 오니까 우리가 식을 약간 모양을 바꿀 겁니다. C10이라고 하는 녀석은 4입실론의 시그마의 12승으로, 그 다음 C6이라고 하는 상수는 4입실론의 시그마의 6승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은 식이 UR이라고 하는 식이 어떤 식으로 모양이 바뀌냐 하면은 4입실론 곱하기 R분의 시그마의 12승 빼기 R분의 시그마의 6승, 이렇게 식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형태로 식을 쓰면은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시그마 혹은 입실론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그림에 있는 어떤 특징적인 지점들이랑 매칭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그마부터 봐보면 시그마의 물리적 의미는 R 값이 시그마일 때 포텐셜 값이 어떻게 되나요? 포텐셜 값이 0으로 사라지죠.
그죠? 그냥 리펄전 파트도 1 되고 어트랙티브 파트도 1 되니까 1 빼기 1에서 0 되죠. 그래서 이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어트랙티브 파트와 리펄전 파트의 크기가 같아지는 지점. 그러니까 바로 그림을 새로 그립시다. 저 그림은 너무 조악하니까. 이렇게 있을 때 바로 요 값이 R 이꼴 시그마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입실론은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입실론은 여기 책에 설명이 나와 있는 바로는 바로 요 뎁스, 두 입자가 아주 멀리 떨어졌을 때 에너지를 우리가 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 깊이, 요게 바로 입실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요 녀석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 뎁스에 해당하는지는 요것도 숙제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이그젬플 16-9를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그젬플 16-9를 풀어보시면은 이 C12 혹은 C6이라고 하는 상수를 할 때 이 4라고 하는 컨스턴트가 앞에 왜 붙었을까? 뭐 나머지는 물리적 의미가 있잖아요. 입실론도 있고 시그마도 물리적 의미가 있는데 저 4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싶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그젬플 16-9를 풀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게 될 거는 이제 Reduced Biliar Coefficient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B2B 스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앞에서 했던 Law of Corresponding States랑 사실 대동소이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B2B식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써보면 2파이 NA 0에서 무한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베타 U dr r 제곱 dr 이렇게 된다라고 썼었고, 그럼 요 U라고 하는 녀석을 지금 우리가 방금 배운 레나드 존스 LJ 포텐셜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파이 NA 0에서부터 무한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베타가 KBT분의 1이니까 KBT분의 1에 1 곱하기 4입실론 R분의 시그마 12승 빼기 R분의 시그마의 6승에 괄호 닫고 대괄호 닫고 R 스퀘어 dr 요렇게 되죠. 지금 그러니까 요게 4입실론 나오는 요 파트가 지금 U, LJ 포텐셜에 대한 텀이고 요게 지금 베타가 KBT분의 1 값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그 리듀스드 노테이션을 도입을 할 텐데 T 스타라고 하는 거는 KBT 나누기 입실론을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거는 R 나누기 시그마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렇게 해주면은 지금 B2B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파이 시그마 3승의 NA에 시그마 3승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바로 여기서 나왔죠. R 스퀘어 dr 요게 이제 요런 식으로 변수 변환해 주게 되면은 시그마 3승이 빠져나오게 되고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T 스타분의 4에 그죠? 지금 여기 KBT랑 입실론을 묶어서 지금 여기 T 스타로 써준 거고요. X의 마이너스 12승 빼기 X의 마이너스 6승 X 스퀘어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양변을 다시 전체 양변 전체식을 B2BT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이 식의 양변을 뭘로 나눌 거냐 하면은 2파이 시그마 세제곱 NA 나누기 3으로 나눠줄 겁니다. 그렇게 나눠주고 나면은 B2B 스타라고 하는 Reduced Second Virial Coefficient가 마이너스 3에 0에서 무한대 익스포넨셜의 T 스타분의 4에 X 마이너스 12승 요렇게죠. 네. 제가 혹시 제가 지금 무슨 실수했는지 아시는 분? 제가 그 처음에 실수를 했는데 여기 빼기 1을 지금 안 해놨죠. 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1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시 써볼까요? 여기 너무 복잡해서 왠지 실수할 것 같았는데 익스포넨셜에 뭐 이렇게 썼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아래 식에도 전부 다 좋지가 않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될 거고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익스포넨셜 텀 계산하고 거기에 마이너스 1을 빼준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그 앞에서 가스 이퀘이션 혹은 그 다음에 뭐 컴프레서빌리티 팩터 이런 것들 다 계산해 봤을 때 걔네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크리티컬 컨스턴트로 표현을 했더니 결국에는 걔네들이 크리티컬 컨스턴트로 표현한 값을 나눠줬더니 걔네들이 기체의 종류에 무관한 어떤 상수값으로 나타났죠. 근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Reduced Second Virial Coefficient 생긴 꼴을 보면은 물론 변수 뭐 T라고 하는 T 스타라고 하는 변수도 있고 X라고 하는 변수도 있지만 전부 이게 어떤 기체들의 특징을 가지고 노멀라이즈를 이미 한번 했죠. 이제는 각각의 기체의 성질이 아니라 그냥 그 기체들의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만큼 얘가 벗어났는지로 이 세컨 비리얼 코에피션트도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6.15 그림 16.15를 한번 봐보시면은 여기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기체를 T 스타에 대해서 B2B 스타를 플랫 해놨는데 여기 위에 다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질소 기체는 여기, 산소 기체는 여기, CO2는 여기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단일한 식 하나, 우리가 위에서 지금 유도한 요 식 위에다가 전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Law of Corresponding State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세컨 비리얼 코에피션트를 계산하는 방법도 알았고, 얘가 이상 기체로부터 실제 기체가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지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런 정성적인 의미도 배웠죠. 그런데 우리 아직까지 사실 조금 개운하지 못한 거는, 그래서 얘가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물리량이 뭐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물리량이랑 어떻게 코릴레이션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G값은 RT분의 PV로 정의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얘는 만약에 P에 대해서 전개를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아이고. 근데 우리가 세컨 비리얼보다 더 위에 서드 포스 같은 경우에는 기여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세컨 비리얼 코에피션트에서 멈출 수 있고, 그럼 여기를 어프록시메이션으로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겠군요. 그리고 사실 숙제로 남겨놨던 부분인데, 이 B2P라고 하는 거를 B2V로 바꿀 때 바로 RT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유도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B2P 부분은 RT분의 B2V로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양변에다가 요렇게 양변에다가 P분의 RT를 한번 곱해봅시다. P분의 RT를 곱하면은 좌변에는 남는 게 V 바가 남게 되고, 요 식을 기준으로 남는 거는 P분의 RT 플러스 B2V 이렇게 남죠. 근데 요 식이 바로 의미하는 게 뭐예요? P분의 RT. P분의 RT가 바로 이상기체 몰랄 부피.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면 V 바는 V 아이디얼 가스의 부피 플러스 B2VT. 결국에는 B2V라고 하는 게 세컨 비리얼 코에피션트가 나타내는 거는 실제 기체의 부피와 이상 기체의 부피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아주 쉽게 이렇게 인터프리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계속 한번 해볼게요. 16-6. 이제 여기서는 약간 퀀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런던 디스퍼전 포스가 종종 often the 밑에 쓸까요? often the largest contribution to the R-6 term in LJ potential. 그래서 뭐 그 우리 책의 아주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절의 제목만 내가 잘 이해를 해도 그 아주 뭐 훌륭하게 학습하고 있다는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거든요. 16.6절의 제목은 런던 디스퍼전 폴스가 R-6 그 레나드 존스 포텐셜에서 R-6 텀. R-6 텀이 뭐예요? 어트랙션 텀이잖아요. 어트랙션 텀에서 런던 디스퍼전 폴스가 가장 많은 기여를 할 때도 있다.
그럼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아주 러프하게 나타내면은 크게 뭐 요 정도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피겨 16.16을 한번 봐보시면 되는데, 두 개의 분자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거는 전부 페어와이즈 인터랙션이죠. 두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라서 두 입자가 이미 다이폴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래서 뭐 마이너스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 사이의 상호작용, 이걸 우리가 다이폴 인터랙션이라 그러죠. 하나는 난폴라한 물질이고 하나는 폴라한 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다이폴을 가지고 있는 애가. 요런 애들 사이에도 상호작용이 있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다이폴, 인듀스드 다이폴, 인듀스드 다이폴, IND로 그냥 할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난폴라한 애들 두 개가 있을 때에도 서로 상호작용이 있죠. 바로 induced dipole interaction.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상호작용이 과연 어트랙션 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거 말고도 뭐 이온 결합도 있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온 결합은 결국에는 다이폴 인터랙션의 극한으로 보냈을 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 세 개만 다 이해를 하면은 화학에 존재하는 인력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답을 적어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답을 여기다가 적어놓으면 다이폴 인터랙션은 UD는 어떤 값을 가지냐면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이 값의 스퀘어분의 3kbt분의 2뮤1 스퀘어 뮤2 스퀘어의 R6분의 1. 우리가 그 레나드 존스 포텐셜, LJ 포텐셜 이야기할 때 어트랙션 텀이 R의 마이너스 6승이다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냥 랜덤한 숫자를, 아비트러리한 숫자를 가져와서 쓴 게 아니라 뭐 상당히 잘 유도된 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지금 보면은 다이폴 인터랙션, 어트랙션 텀이 보면은 R의 6승분의 1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죠. 앞에는 다 상수니까. 그죠? 그래서 뭐 그러면 이 식이 대략 어떻게 유도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식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들 뭐 파이니, 입실론이니, KB, T 다 아실 텐데, 이 뮤 값은 I 분자의 다이폴 모먼트의 크기가 되겠죠. 뮤 I. 그러면 시작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이폴 인터랙션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 요 사이에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냐면은 다이폴 인터랙션 말고 다이폴보다 더 쉬운 게 뭐예요? 점이죠. 포인트 차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플러스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 이거 포텐셜 에너지 얼마가 되죠? V는 두 개가 반대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거리 R분의 뭐 전하량 Q1, Q2 이렇게 되겠죠. 만약 참고로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 C, F 참고. 요 내용을 참고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 다이폴 사이의 인터랙션을 계산해 볼 건데, 요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거냐 하면은 뭐 1번 입자, 2번 입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1번 입자가 만들어 놓은 1번 입자가 다이폴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일종의 전기장을 만들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그죠? 그 전기장이 2번 분자의 다이폴과 얼마만큼의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 electric potential of dipole. VR이라고 하는 거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 스퀘어분의 뮤1 벡터 곱하기 R 벡터. 아마 여러분들이 포텐셜은 R분의 1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얘가 지금 노멀라이즈 되지 않은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은 밑에 실제로 그러니까 노멀라이즈 된 R 벡터는 R분의 R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실제 원래 식의 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던 점전화에 대해서 알고 있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값이랑 똑같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은 얘가 이 두 번째 분자 그 U2만큼의 다이폴을 가지고 있는 녀석과 상호작용을 할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느냐, 그게 바로 U라고 하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U2 곱하기 내적 E 이렇게 됩니다. 벡터 노테이션은 전부 위에다가 화살표를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electric field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다이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필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다이폴 인터랙션, 요거를 뭐 U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노테이션에서는 DD 다이폴 인터랙션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UDD를 계산하고 싶은데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은 요 일렉트릭 필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를 한번 일렉트릭 필드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되죠? 포텐셜을 미분해주면 되죠, 그죠? 미분해주면 되는데 우리 지금 3차원 공간상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화학 수학 시간에 했던 것들이에요.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거는 x축 방향으로 편미분한다는 것이 x축 방향의 벡터를 만들고, y축 방향으로 편미분한 것이 y축 방향의 벡터 성분, 이런 식으로 되는 오퍼레이터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요 일렉트릭 필드 포텐셜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첫 번째 스텝에서 일렉트릭 포텐셜을 정의를 해놨죠. 이렇게 생겼다. 그럼 쟤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해봅시다. 마이너스 그레디언트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제곱분의 뮤1 벡터 내적 R 벡터. 그래서 여기는 뭐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은 상수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바로 R제곱분의 뮤1 벡터 내적 R 벡터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그 화학 수학 시간에 거의 마지막 챕터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했던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R제곱분의 A 벡터 R 벡터 요거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그 분자 부분이랑
분모 부분을 곱함수 미분하면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얘가 결국 기호가 그 역삼각형 뭐 좀 독특하게 생겼지만 그냥 미분하라는 기호잖아요. 그죠? 지금 요 파셜 데리바티브 정의 생각해 보면은 그냥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미분을 해 보시면은 R의 3승분의 A 벡터 빼기 R의 3승분의 3 A 벡터 내적 R 벡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요 식을 요런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A 대신에 A 벡터라는 것 대신에 뮤1 벡터만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식의 결과가 최종 결과가 4파이 입실론 분의 1에 R 세제곱 그 다음에 3 뮤1 R 빼기 뮤1 벡터 이렇게 될 겁니다. 뭐 복잡하게 썼지만은 일렉트릭 필드 첫 번째 다이폴이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가 이런 식의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다 끝났네요. 그 우리가 지금 3번 과정에서 일렉트릭 필드 계산했으니까 요거 결과를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계산하면 끝이죠. 한번 해볼까요? 4번 스텝은 그러면 U 다이폴 상호작용은 뮤2 내적 E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고, 상수는 어차피 필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필요 없다기보다는 앞으로 꺼낼 수 있는 부분이고, 꺼내고 나서 여기 있던 마이너스와 얘가 여기 들어와서 또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마이너스는 상쇄가 되겠네요. 여기를 잘못 썼네요. 요걸 빼고 보면 네, 이야기가 맞죠. 네,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를 마이너스 사인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면 마이너스가 여기 내려오고, 네, 여기 마이너스가 안에 들어가면 R 3승분의 뮤1 벡터 빼기 3 뮤1 벡터 R 벡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거 복잡한 수식 전개하고 이럴 때는 제가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여기서 뭔가 배워가셨으면 좋겠는 거는 다이폴 인터랙션이 R의 6승에 비례한다라는 거를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디테일한 데리베이션은 뭐 네, 조금 따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뮤2를 곱해줘, 뮤2를 내적해줘야 되죠. 뮤2 엉망이 돼버렸네. 잠시만 새로 쓸게요. 요거 노테이션을 요거를 다 치우고 그냥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의 3승분의 1 그 다음 뮤1 내적 뮤2 빼기 3 뮤1 내적 R, 이게 뮤1 내적 R 하면 어차피 이게 하나의 숫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뮤2 내적 R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쓴 식들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심플한 상황에 대해서도 잘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뭐 뮤1 벡터는 그러면 뮤1의 크기를 가지고 뮤2 다이폴은 당연히 뮤2의 크기를 가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헤드 투 테일로 배양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앞에서 그렸던 이런 케이스로 돼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 뮤1 벡터, 뮤2 벡터 이렇게 있고, 그 R 벡터는 지금 서로의 중심을 연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세 벡터가 모조리 다 평행하죠.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의 계산을 해보면은 뮤1 내적 뮤2 하면은 뮤1 곱하기 뮤2 되겠죠, 그냥. 그 다음에 뮤1 내적 R을 해도 뮤1이 되겠죠. 두 개 벡터가 평행하니까. 마찬가지로 뮤2 내적 R을 해도 뮤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하면은 이게 뭐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R 세제곱분의 2 뮤1 뮤2가 되는 겁니다. 앞에 이제 마이너스 사인이 붙어 나오죠. 여기서 뮤1 뮤2가 나오고 뒤에서 3 뮤1 뮤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 뮤1 뮤2가 됩니다. 요런 헤드 투 테일 상황에서 다이폴 다이폴 인터랙션의 사인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는 우리의 직관이랑 잘 맞죠. 헤드 투 테일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어트랙티브한 힘이 가해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맞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반대가 아니고 또 다른 케이스, 사이드 바이 사이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있는 케이스를 의미를 하는 건데, 얘는 지금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끼리 서로 청력을 밀어낼 거잖아요. 그리고 뮤1 벡터, 뮤2 벡터가 있을 거고, R 벡터는 지금 뮤1 뮤2에 수직하게 돼 있죠. 그래서 뮤1 벡터와 뮤2 벡터를 내적한 값은 뮤1 뮤2가 되는데, 그 뒤에 값 뮤1 벡터 R, 뮤2 벡터 R의 내적 값은 둘 다 0이 돼버리죠. 90도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러면은 최종 결과는 U 다이폴 다이폴의 사인은 4파이 입실론 제로 R 세제곱분의 뮤1 뮤2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사인이 파지티브로 나오죠. 우리의 화학적 직관도 잘 맞죠. 플러스와 플러스끼리 상호작용,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 상호작용, 서로 반발력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사인을 가지는 게 당연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식을 봤을 때 그러면은 다이폴 다이폴 인터랙션이 R의 3승분의 1에 비례하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미 정답지는 깔고 시작했죠. 정답지는 몇 승에 비례했어요? R의 6승에 마이너스 6승에 비례하는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럼 왜 어디서 우리가 뭐를 놓치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우리가 얘네들 다이폴을 딱 특정한 위치에 놓고 계산을 하면은 요게 맞아요. 요게 맞는데, 근데 다이폴들이 아주 스트롱하지 않은 한에는 얘네들 자유롭게 움직이겠죠.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반발력은, 지금 요 반발력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반발력은 마이너스와 플러스 4라고 하는 어트랙션 텀에 의해서 상쇄되는 겁니다. 그죠? 다이폴이 자유 로테이션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멀 에버리지 효과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스템은 이 다이폴 다이폴 인터랙션의 에너지가 온도에 비해서 크지 않은 그 분자의 열운동에 의한 효과보다 아주 작은
그런 케이스를 다루고 있거든요. 분자 간 상호작용이 상당히 약한 그런 그 다일루트 가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케이스 썰멀 에버리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썰멀 에버리지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은 우리가 물리화학 시간에 배웠던 볼츠만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U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자세한 유도는 저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얘가 어프록시메이션을 물론 하게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KBT의 제곱의 평균값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 제곱의 평균값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지금 얘네들의 노멀한 식 리딩 텀이 R의 3승에 반비례한다. R의 마이너스 3승에 비례한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썰멀 에버리지를 고려를 하면 이런 리딩 텀들은 다 사라지고 얘네들의 2차 텀, 제곱한 텀만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에는 얘가 R의 6승분의 1에 비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남은 데리베이션 부분은 저희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